갤럭시 Z 플립 6를 사용해보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느껴볼 수 있었던 몇 가지 포인트들을 공유해보려 하는데, 여전히 이 제품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청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바형 스마트폰에 비교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저는 가끔씩 미세하게 화면이 완전히 펴진 것 같지 않고 살짝은 구부러진 듯한 느낌을 종종 받기도 하거든요. 실제 구조가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일까요? 확답은 어렵지만 측면에서 본체를 완전히 펼치듯이 당겨보기도 하고 살짝 눌러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데 주요한 요소는 이 제품이 어떠한 하드웨어 스펙을 갖추었고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지가 되겠지만, 손에 쥔 상태에서 느껴지는 사용 경험도 두루 만족이 가능해야 가장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에게 플립6의 생김새는 여전히 적응이 필요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케이스 액세서리도 보통의 것들과는 다르죠. 그런데 이것은 플립6의 구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생각합니다. 그냥 케이스 장착 과정을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니까요. 그보다는 제품 보호의 주요한 힌지 부분을 완전히 감싸는 게 어렵다는 것이 신경 쓰입니다. 또한 아무래도 본체가 접히면 두께가 늘어나는 구조를 갖다 보니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그 체감이 더욱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케이스가 없이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플립 시리즈의 강점은 접힌 상태에서의 부피 감소입니다. 두께는 늘어나더라도 본체의 대각선으로 있는 길이가 여느 바형 스마트폰의 절반가량으로 변화된다는 점에서요.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보관하기에도 한 손에 본체 전체를 감싸주기에는 분명 요긴한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한편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 있는 이 주름은 확실히 어두운 화면에서 체감이 크고, 그 반면 흰색 바탕의 높은 밝기를 가진 화면에서는 체감이 확실히 덜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상 콘텐츠를 보다가 잠깐 화면이 전환되는 사이에 보이는 검은 화면, 그러니까 페이드 인이나 페이드 아웃일 때 상대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주름이 더 체감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전 후기 영상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이전의 갤럭시 플립보다는 확실히 이 주름에 대한 체감이 덜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뜨문뜨문 체감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그게 생각보다 크게 와닿기도 할 수 있다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넓은 P3 색상을 지원으로 갖춘 덕분에 부드럽고 다채로운 색상이 연출되는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하고 싶은 말은 구조상 위아래로 약간 더 긴 화면입니다. 웹브라우저나 텍스트로 된 콘텐츠를 내려가며 볼 때에는 나름 좋은 그립과 편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때에는 그 메리트가 그리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아마 보통의 바형 스마트폰과 같은 폭을 갖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넓은 영역을 갖춘 게 아니다 보니 소비 콘텐츠에 따라 만족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 싶은 거죠. 아무튼 이 구조는 세로 화면 기준으로 와이드 비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영상 콘텐츠에서 좌우 화면의 여백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비율의 동영상 스트리밍을 즐기는 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려 한다면 다른 것보다 우선 참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애초 시네마 비율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볼 때에는 나름 최적화가 잘 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면, 일반적인 16:9 비율의 콘텐츠를 소비할 때에는 좌우에 검은 여백이 도드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로 화면을 확대해서 전체 화면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화면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서 가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소비 환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대신 이 구조에서 제가 나름 만족스럽게 느꼈던 부분이라면, 하나의 콘텐츠를 소비할 때보다는 분할화면 기능을 이용해서 위아래에 서로 다른 앱을 띄워놓은 상태로 동시 실행을 할 때였습니다. 추가로 이 갤럭시 스마트폰 특유의 분할화면 기능을 적용할 때에는 일반 바형 모델이라 하더라도 앱 각각의 화면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비율도 그에 맞춰서 감소하기 때문에 그나마 위아래로 화면이 조금 더 넓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 각각의 작은 화면을 스크롤해가며 보는데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편 플렉스 윈도우라는 외부 디스플레이는 플립5부터 표시 영역이 눈에 띄게 늘어난 덕분에 간단한 알림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활용도를 갖게 되었죠. 저 역시 이것이 꽤나 흥미롭게 다가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플렉스 윈도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이 플립 시리즈를 온전히 활용하는 거라면 저는 아무래도 거기에 속하지는 않는 듯 하네요. 본체를 펼치지 않고서도 원하는 웹 브라우저나 유튜브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아무래도 꾸준히 서칭을 한다거나 콘텐츠를 소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인 화면을 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 화면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카메라 촬영을 할 때였습니다. 이 카메라 촬영에서 제가 이색적으로 본 부분은 후면에 있는 메인 카메라를 셀프 촬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부색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전면 카메라보다 후면 카메라의 주요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그 이전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렌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더라도 퀄리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마 이 제품을 선택해 후면 카메라를 셀피 촬영 용도로 활용한 뒤 그 결과를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대충 보더라도 품질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개인차가 없을 누구에게나 전달될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후면 카메라를 셀피 용도로 활용하는 과정이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때만큼 매우 간단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화면을 접은 상태로 촬영을 한다면 카메라가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활용하는 셀프 카메라 각도에서 마치 위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촬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체를 뒤집어서 카메라가 위로 향하게 해준 뒤에야 비로소 기존에 익숙하게 경험하는 셀프 카메라 촬영 환경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이 방식으로 셀프 촬영을 할 때에는 화면 비율을 잘 선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본 프리셋으로 촬영을 한다면 일반적인 전면 카메라 또는 후면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과는 다른 비율을 갖게 되거든요. 보통의 셀피와 비슷한 비율을 얻고자 한다면 상단 메뉴에서 9:16 포맷을 선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품에 탑재된 칩,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은 다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게임을 헤비하게 즐기는 편이 아니고 웹서핑이나 SNS, 동영상 편집 앱을 주로 하는 환경 기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꼭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용 패턴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 사용 패턴에서 즐기는 게임은 높은 그래픽 품질을 적용한 플레이가 가능했고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더라도 발열의 체감이 급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동영상 편집에서는 여러 개의 4K 동영상으로 4개 이상의 레이어를 쌓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끊김이 있었지만 그보다 적은 2~3개 정도의 레이어 내에서 여러 클립에 컷을 편집하고 자막을 추가하고 효과를 입히는 정도에서 무난한 작업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만족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글쎄요. 저에게 이 정도의 성능은 다분히 만족스럽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성능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바형 스마트폰에 비해 넓은 범위에서 발열 관리에 효과적인 구조는 아니다 보니 매 순간 동일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내부열이 높은 상태에서는 같은 작업임에도 버벅임이 느껴지거나 간혹 끊기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무조건은 아니지만 단시간 발휘할 수 있는 성능 기준으로 말했을 때 시중의 여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보다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제품이 아닐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발열은 확실히 베이퍼 챔버가 내장된 본체 위쪽의 체감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종종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손에 쥘 때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닿는 면적이 아닌 그것보다 위쪽에서 발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면을 굳이 세로로 돌려서 쥐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자나 웹서핑 등을 할 때 본체의 발열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쉽게 체감하지 않게 만든 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배터리는 이전 후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전히 제 활용 패턴에서는 하루를 온전히 썼을 때 30~40%가량이 남았는 수준으로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여전히 변화는 없고요. 웹서핑이나 SNS, 동영상 스트리밍 정도로는 중간 충전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여유로운 사용이 가능했고 게임이나 생산적인 앱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을 때에는 약간의 충전만 더해주는 것으로 하루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아무튼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접어서 휴대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시중에 몇 없는 선택지입니다. 그럼 또 다른 후기 영상에서도 뵙기를 희망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의 사용 후기였습니다.